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종류로 투자라는 거를 하고 계시겠죠? 원칙은 다 똑같습니다.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거 다 똑같죠? 그런데 늘 이 투자가 무엇이 됐든 반대로 움직여서 손실을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로 나는 올해 돈을 좀 벌고 싶다. 이곳에 해답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남들보다 멀리 보는 부동산 전략가 EJ투자연구소 김남석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만나는 분, 이분 모셨습니다. 김남석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네네. 자, 우리 김남석 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접수 받겠습니다. 전화 02-2077-6354번 열어둘 거고요. 02-577-789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남석 소장께서 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꼭 알아둘 만한 이슈들을 좀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한번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강의 좀 부탁드려요. 네. 요새 우리 시청자님들 이제 정책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셨습니다. 근데 내 심리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책의 영향, 효과는 어땠는지 좀 확인을 직접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그 시간을 가져보려고 제가 강의를 이제 좀 준비했습니다. 자, 보면서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이건 기사 최근에 이번 주에 있었던 기사 내용이에요. 집값의 기름 부은 파리 부동산 대책, 안 오른 곳이 없는 서울.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집값 수준을 보면요. 지금 현재 이제, 작지만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강남구는 3.89, 마포구는 4.05, 그 다음에, 송파구는 4.47%가 올랐어요. 그 외에도 서초구는 2.87, 그 다음에 양천구는 3.46, 강동구는 3.56, 영등포구도 좀 눈여겨보셔야겠죠. 자, 3.7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더니 벌써 가격이 이만큼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요.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래 보시면요. 세종시, 그 다음에 부산시, 해운대구, 남구, 과천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파리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요. 집값 상승폭이 하락을 했어요. 상승폭이 하락하거나 실제로 가격을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장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요게 강남 집값 아직도 투기 탓이라고 요것도 이제 기사 제목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강남을 하나의 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서울로 바꿔서 보시면은 대동소이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일단 그림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집을 이제 멸실하는 그 양이에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이제 입주해야 될 양이에요. 먼저 이제 강남구부터 이제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16,000 가구가 더 멸실이 되는데, 지금, 1265가구만 지금 공급이 되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서초구도 마찬가지고요. 뭐 강동구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본다고 하면은 2018년도 현재 지금 수요와 공급을 놓고 본다고 하면 송파구는 오히려 지금 이제 멸실되는 것보다 그 입주 물량이 좀 많아지는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강남 4구 중에서 세 군데는 아직도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을 놓고 보면은 수요가 훨씬 많은 상황이죠. 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좀 더 가격이 오를 폭이, 여력이 좀 남아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우리가 경제 논리로는 또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상황은 이렇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국토부의 주택토지실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시행한 대책들이, 일정한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죠? 2.84%가 상승을 했는데, 정책 시행자는 자기네는, 집값을 내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상당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초는 그거예요. 부동산은요, 우리가 실물 있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자고, 해야 되는 이제 공간이에요. 일하고. 근데 이거를 모든 부동산 투자, 매매하는 사람들을 투기 수요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실수요는 없이 그냥 단순하게
투자 수요, 투기 수요로만 간주를 하고 정책을 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실수요자 수급, 한마디로 공급 없는 수요 억제 정책이 얼마나 이런 결과를 낳았는가. 근데 이 결과를요, 저희가 노무현 정권 때 그때 경험하지 않았나요? 근데 왜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우리 시청자님들 보면서 어땠어요? 저쪽에 불이 나면은 이제 내 집도 이제 집값 떨어지겠지 이런 심리로 투자를 더 위축을 하고 있는 와중 중에 기회를 많이 상실하셨어요.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강남, 서울 주택 수요자는 과연 실수요자일까, 투자 수요일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강남 4구에 투자를 한 사람들을 봤더니 어느 지역에 사나 했더니 강남 4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60%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살면서 그쪽에 실수요자가 약 60%가량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실거주 겸 투자 목적이겠죠. 하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조금 더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안 되면은 나중에 전월세 맞출 때 내가 들어가서 살지. 이런 생각으로 실수요 목적 겸 투자 목적으로 가신 게 60%.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에 투자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약 40% 정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단순하게 정책이 투기 수요로만 간주할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서울에 투자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다라는 인식이 강화가 되면서 그 서울 외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쏟아지는 정책에서도 이제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래요. 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세미나를 참석하셔서 그 내용의 실리를, 효과를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값 떨어지겠구나 이런 심리. 이게 바로 정책을 내는 정부가 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쏟아지는 정책이 눈치를 보기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주택자 이제 앞으로 보유세 강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매도를 하면서 반면에 블루칩 한 주택 보유하는 심리. 그래서 서울 쪽에 뭐 알짜배기 부동산을 하나 이제 갖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해서 안정적인 거 하나 갖고 있자. 이런 심리가 적용이 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좀 한번 볼게요.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이에요. 자, 노무현 정권 때는요, 39만 호를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량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정책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각종 수요 억제 정책을 폈어요. 집값하고의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정책을 막 쏟아냈었죠. 그러면서 반대로 집값은 올랐어요. 지금 파란색으로 친 이 박스가 이때 당시에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많이 올랐었죠. 전국 부동산 땅값의 1.8배가 올랐어요. 그럼 서울은 또 얼마만큼 올랐을까요? 자, 반면에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때 택지개발지구 이런 이제 개념이 생겨가지고 우면지구, 세곡지구, 뭐 위례신도시 이러면서 강남 역세권 안에 공공주택을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이렇게 많이 이제 공급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집이 많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가격 떨어지죠. 이때 가격 떨어졌어요. 예. 자, 그리고 또 볼게요. 박근혜 정권 들어오고 나서요. 부동산 3법이 실시가 됐어요. 2014년 뭐 상반기부터 논의가 돼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그 시행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5층짜리 막 건물들이 막 부서지면서 35층으로 이제 거듭나면서 이주 수요가 발생했어요. 이때는요. 공급량을 늘렸어요. 늘리는 정책을 폈는데 경기 건설 부양책으로서 또 저금리 기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다가 수급이 불균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또 이제 이때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여기 2단계 왔어요. 처음에는 공공물량 85만 원 얘기했다가 이제 100만 원 해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공급량 늘리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또 공급량을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세미나 참석하셔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오히려 억제 정책을 피는데 집값은 좀 오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정책의 효과는 어디니 있었죠? 지방이나 아니면 체력이 약한 뭐 경기도권에서는 좀 집값이 하락하는 것을 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실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투자 수요까지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셔야지
손해보지 않는 투자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 또 이슈되는 것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의도 공작 아파트예요. 자, 여의도 공작 아파트가 제일 먼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근데 변경 전에 원래는요, 오피스텔을 넣기로 했었는데, 서울시가 이제 어떻게 됐죠? 서울시가요, 오피스텔을 비주거시설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상복합으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했죠. 참, 근데 여기서도 보셔야 되는 게 참 웃긴 상황이에요. 건축법에서는, 원래 인정하다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제. 참, 그러면은, 파리부동산 정책에서는 어땠죠? 주택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금융 대출이 안 되게 억눌렀어요. 그러면은 취등록세도 업무시설 4.6%에서 1.1%로 주택으로 인하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이라고 취득세 때문에 이게 크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다 아닙니다. 뭐든지 오피스텔이든 모든 주택들은요, 입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거 좀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시 돌아와서 공작 아파트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레지던스, 생활 숙박시설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본격화 개발 행위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영등포 금융지구죠. 3도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주변에 IFC 몰이 있고요. 이쪽으로도 계속 업무 단지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쪽으로는 앞으로 더 직주 밀집, 그래서 주택이라든지 이런 희소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상가 역시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서울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서요, 생활 중심지 53개지가 좀 선정이 됐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강의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게 지금 총 약 40만 평이에요. 상업지를 더 배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이 제일 많죠? 동부권하고 서남권이에요. 자, 이거를 이쪽으로 상업지를 더 올려가지고 업무 단지들을 더 많이 밀집을 해서 균형 발전하겠다는 거예요. 자, 옆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넘어와서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동부권하고 여기 서남권이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상업지로 개발이 이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우리가 얘기했던 기존의 서울시 플랜이죠. 2030 서울시 도시 계획이에요. 이 중에서 3도심을 봤더니 둘 중에서 서남권 같은 경우는 여의도 영등포 금융지구가 있어요. 도심지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 영등포 여의도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업무 단지 외밖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주변으로 봐도요. 한번 볼게요. 구로를 중심으로 해서 당상 가봤더니 다 아파트밖에 없고 목동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밖에 없고요. 여의도 영등포 업무 단지밖에 없어요. 그 아래도 뭐죠? 가산 디지털 단지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입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크게 제가 방향성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도 끄떡 없는 이제 3도심이죠. 그래서 끄떡 없는 3도심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투자는요, 3도심, 도심지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그 주위에 정말 저평가된 곳 있죠. 뭐 이런 데로 가시는 게 상당히 바람직해요. 동서남북 어디 가더라도 뭐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또 오를 수밖에 없죠. 지금 금융 억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지만은 전세자금 대출 쪽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면 되는지 대충 가닥을 잡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살짝 힌트가 나온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알아볼 거고요. 세미나 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다 해결해 드립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김남석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8년 부동산 성공투자 전략 챙겨드립니다. 1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양지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2077-6354번 문의 받을게요. 자, 이제 핫한 곳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좀 투자 성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을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입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상가 물건 살펴드릴게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해 3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10층 건물 가운데 1층 소개해드릴게요.
두 번째 물건은 구로구 구로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남구로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올해 1월 말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4층 소개해드립니다. 자, 우선에 영등포동에 위치한 상가 물건부터 한번 열어볼까 하는데요. 소장님, 어떤 매력을 가진 물건입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산을 보면요. 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모여서 산을 이루고 산맥을 이루죠. 아까 전에 그래서 2030 도시 플랜을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맥을 보고 방향성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지역, 영등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지역 중에서도 좀 상가가 되겠는데요. 부동산은 특히나,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태극마크가 뭐죠? 다 환승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빼곡하게 이 대중교통망이 차여 있는 특히 영등포 시장역에서 여기 영등포 뉴타운이죠. 내리자마자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도보 약 3분에서 3분 30초 거리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또 대로변, 10m 대로변이 있어요. 그래서 10m 대로변, 바로 이 영등포 뉴타운 마주보고 위치한 상가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본 매물 보시다시피 뭐 사통팔달 도로 교통망은 다 보신 거 아시겠고요. 여의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단지 이제 수요도 있고요. 여기 병원이라든지 이쪽도 다 이제 상업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상가 입지를 두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고요.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이저급 이제 상가들이 있어요. 근데 1, 2인 가구가 이제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또 가기가 좀 이렇게 귀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쪽 주변으로 해서는 지금 이제 1, 2인 가구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의 1층에 또 이렇게 상가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상가 수익률 역시 상당히 좀 괜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입지가 상당히 좋지만은 이런 상대적으로 이 자체 내에서도 상가를 수요가 좀 많이 필요하다. 이제 그게 장점이 되겠고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 시너지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 그 1층 상가 같은 경우는요, 중소 업체 이제 프랜차이즈가 이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는 대규모 상권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상생해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너지가 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영등포 내 주택 가치를 이제 볼 건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단독주택가, 이게 아직 많다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때려 부셔서, 이게 중공업지죠. 그러니까 중공업지 서울시에서 재생관리 방안이 발표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더 개발이 되겠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상가 가치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영등포 지역, 자, 예정 구역을 확대해서 여기는 경제 기반형으로 개발을 한답니다. 그래서 업무단지로 더욱더 밀집될 수밖에 없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고요. 서부 간선도로하고요. 재물뽑기 지하사업을 한 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참 이렇게 주거 쾌적성이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교통이 아래로 차도가 다니기 때문에 공해 문제가 사라지고, 그리고 공기가 더 지어지고, 이쪽으로 산책이라든지 가족 나들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녹지 프리미엄이 생기면서 많은 상권들, 사람들을 유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광역교통망도 역시가 또 됩니다. 신안산선, 신림선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 지역의 지가, 땅값이 오릅니다. 그러면서 상가 가격 당연히 오르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 수요들 많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거 여의교 바로 건너서 파크원시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63빌딩에 약 4배 시설의 업무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입지의 상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본 매물 보여드릴게요. 이게 10차선 도로예요. 10m 도로요. 네, 10m 도로인데 바로 여기가 뭐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크로 타워, 여기 영등포 뉴타운이에요. 여기에서 10m 도로 끼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가가 이렇게 길게 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든지 이제 광고 가시 효과가 이제 좋기 때문에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이쪽에 상가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메리트로 나중에 임대차 맞추실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적용이 될 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업체인지는 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피자라든지 아니면 커피, 카페테리아
이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천에 162는 벌써 맞춰져 있는데 아직은 안 하고 있고 3천에 170 이상으로 좀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매가는 4억 2,500인데요. 자, 보증은 3천에 월 17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예, 벌써 160으로 들어올 때가 좀 줄 서 있고요. 지금 170 이 정도로 이상으로 좀 맞출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입지 가치도 상당히 좋지만요. 수익률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대체 몇 프로가 나오는지. 그 정도로 수익률이 상당히 좀 잘 나온다. 하지만 이 지역 미래 가치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가가 오르면서 당연히 부동산 가격 오르고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매매가가 또 바로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매력적인 매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요. 많은 관심 가지시고 눈여겨보시고 다시 한번 주변 입지 한번 시세들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영등포동에 위치한 상가 물건 저희 점검해봤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02-2077-6354번, 02-577-7890번 계속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두 번째 물건 열어볼 텐데 수장님 구로동 물건도 한번 점검 주실까요? 네, 구로동은 바로 영등포 옆이죠. 하지만 지도를 놓고 보면요, 제가 장점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가산지탈 단지역 있잖아요. 이쪽은 도보 10분에서 이제 12분, 그리고 여기 남구로역은 8분에서 10분 거리로 이제 이용이 가능해요. 여기가 지벨리죠. 예, 업무 단지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지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옆으로 가면은 영등포, 절로 가면 목동, 위로 가면 동서남북해서 상당히 그 저가의 위치. 땅값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이 수많은 또한 이렇게 학교가 있기 때문에요. 이쪽에서 모여 살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저평가가 된 데가 투자 가치가 생겨버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를 또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지고요. 개발 호재가 이렇게 종합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요, 제가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 아까 앞서서 같이 영향을 받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구단위 구역이에요. 그래서 구로하고 신도림역 역세권으로 더욱더 개발을 한다. 그리고 업무단지,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그 집중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제 광명 뉴타운, 이주 수요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 놓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있고, 여기가 광명 뉴타운이고, 이거 철산 재건축이라고 하면은, 바로 붙어서 이제 여기가 지벨리고, 구로 여기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가가 여기는 좀 세입자들의 이제, 저평가된 이제 주택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석과 같이 이제 흡수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 그렇기 때문에 이 이주 수요가 상당히 앞으로 전세가 견인에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진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요, 총 5개 단지로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층에 필로티 주차장과 함께 그 다음에 상가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지하에 그 지하 주차장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계식도 아니에요. 자주식이에요. 자주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주차하시고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타고요. 자기 집까지 올라오시면 되는데 옥상 갈 일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건축주가 집 자체를 너무나 잘 지었는데요. 일단 보시면 투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붙박이장이 이렇게 크게 들어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여기는 이불장이고요. 이불장하고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는 이제 옷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세 파트로 이렇게 해서 공간 활용성이 참 잘 나왔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방, 거실, 방입니다. 그래서 3베이 구조로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국토부나 대한건설협회에서 좀 인증을 받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가는요, 2억 1,300이에요. 이쪽에 2억 300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1,000만 원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시겠는데요. 이 소액이라는 거, 안정적인 투자이자, 그리고 지금 물고기가 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지금이 바로 이제 투자 적기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구로동 다녀왔네요. 오늘 2건 점검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인데 언제든지 문의 넣어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재희 투자연구소 김남석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수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